비염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비강 점막인데요. 비강 점막이 차갑고 건조하고 위축이 되면서 기능적으로 저하가 된 상태가 비염이죠. 두 번째는 이라고 드시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변성무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비염이랑 축농증이에요. 비염과 축농증 둘 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 증상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비염이랑 축농증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치료하면 증상 완화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지금부터 비염과 축농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숨 쉬는 것이 훨씬 편해지실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편하게 숨 쉬는 일상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을 우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비염과 축농증을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요거는 비염이다, 요거는 축농증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염의 과정 중에서 축농증이 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과정 중에서 비염과 축농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염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비강 점막인데요. 비강 점막이 차갑고 건조하고 위축이 되면서 기능적으로 저하가 된 상태가 비염이죠. 물론 세균성 비염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세균성 비염은 제외하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강 점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코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들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강 점막에서는 우선 구성하는 세포들이 섬모세포와 함께 점액을 많이 분비를 시키는 술잔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점액들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점막 아래쪽으로는 혈관들과 림프 조직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농증은 부위가 부비동이라고 하는 부위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부비동은 글자에서 부자가 버금 부자라고 하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 옆에 있는 버금가는 부위에 있는 곳인데요. 이 뼈가 안쪽에 비어있는 굴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학적으로 비강 점막이 바깥쪽으로 팽출하면서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쪽이 같은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비동을 구성하는 것들은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상악동, 두 번째 전두동, 세 번째가 사골동, 네 번째가 저평동입니다. 축농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보통은 상악동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상악동의 아래 저구가 코의 높이보다 낮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안쪽에 콧물들이 같은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콧물들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콧물들이 과잉 생성되게 될 경우에 아래쪽에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섬모라는 세포를 통해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개구부를 통해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막이 부어있는 상태라면 개구부가 막혀 있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점도가 높은 콧물들이 섬모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배출하는 구멍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안쪽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콧물들이 안쪽에 고여 있게 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통증도 심하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점액이 생성이 돼서 고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 있는 시간 동안 아래쪽으로 흘러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되는 특징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골동 같은 경우에는 안아의 안쪽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평동의 경우에는 뒤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축농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번발성, 대부분 축농증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특징적으로 좌측과 우측의 점막이 차이가 아주 큰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코 점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코 점막입니다. 왼쪽 점막에서요. 첫 번째 위에 보시는 사진은 이 전정 부위 쪽과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인데 많이 바짝 말라 있어서 표면들이 많이 건조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점막은 사실 알러지 비염만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왼쪽 점막은 축농증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환자분은 원래 알러지 비염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신데 최근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왼쪽만 축농증 증상이 악화되어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시던 중에 호전이 되지 않아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조금 더 안쪽에 찍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하비각계가 함께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하비각계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콧물 자체도 아주 점도가 있는 끈적끈적한 콧물들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은 알러지 비염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막이 상당히 창백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축이 되어 있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 축농증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상당히 건조한 점막들 뿐만이 아니라 사이즈도 위축이 되고 표면으로 건조한 딱지들까지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입니다. 이분은 오른쪽 코 감기 사진이고요. 왼쪽도 코 감기 중에서 축농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보통 축농증은 코 감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콧물이 고여서 배설이 안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코 감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왼쪽 경우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약간 농성 비루가 고여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감기가 진행이 된 것 중에서 왼쪽 코에서 먼저 코 감기가 진행이 되면서 축농증으로 부비동 안쪽에 콧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기와의 접촉, 점막이 부어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어지면서 색깔이 짙은 농성 비루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오른쪽은 뒤늦게 코 감기가 들어오면서 점막이 부어 있는 상태로 완전히 막혀 있는 코 막힘이 심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농증과 비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축농증이라고 해서 비염 치료는 하지 않고 축농증만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염의 과정 중에서 코감기와 병발이 되는 축농증인 경우에는 다 같이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첫 번째는 비강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서 축농증 안에 찐득한 콧물들이 고여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코와 부비동 안쪽의 점막들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비강 치료는 쾌비연을 통해서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쾌비탕이라고 드시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점막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처방들이 개개인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주인 알러지 비염이 있느냐,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노인성 비염이냐, 점막이 건조해져서 딱지가 잘 생기거나 코막힘이 지속되는 것이 주인 위축성 비염이냐, 아니면 코 감기가 동반되어서 콧물 양이 증가하고 점막이 부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축농증이 진행되어 후비루와 기침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처방들이 달라지고 점막 상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쾌비탕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락영찬 한의원에 환자 A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우선 코가 많이 약했었던 환자분이셔서 폐렴이나 코감기를 자주 앓으셨던 분인데 중간에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비강 점막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차갑고 건조한 상태가 오래되신 비염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코감기가 심하게 걸린 겁니다. 그러면 코감기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비강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점도 있는 콧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비강 점막이라고 하는 거는 코 안에서만 콧물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비동 안쪽에서도 점액들,
콧물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코 감기 때문에 부비동 안쪽에 있는 콧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개구부에 이 점막들이 부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공기와의 접촉이 없어지면서 노랗게 점도 있는 콧물들이 과하게 고여있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상태가 축농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과연 코 감기인지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어느 선에서 끊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이 환자분은 모두 다 해당하는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대부분께서 보통 이런 과정으로 내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소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강 점막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개선만 시켜주어도 공기가 지나가면서 따뜻하고 촉촉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점막 상태가 되지만 부비동은 개구부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한쪽에 고여 있다가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비동의 건강관리는 공기의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생성된 점액들의 배출이 원활하게 되게끔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서 생성되는 또는 부비동 안에서 생성되는 점액들이 너무 끈적끈적한 상태로 배출이 되게 된다면 축농증이 계속 재발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점액 분비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서 따뜻하게 점막을 유지하는 것이 비강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을 완전히 다르게 보지 말고 기승전결의 과정 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의 코 상태가 어떤 선상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콧물을 말리는 것이 맞는지, 마르지 않게 유지하면서 배출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방 안, 이비, 인후 피부과 전문의 변성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